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UFC 리뷰 파이트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순주입니다. 제 옆에는 김도환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메인 이벤트 션 스트릭랜드 대 나스루딘 이마보프의 경기를 포함한 5개의 경기가 열렸는데요. 그중 3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이 하이라이트를 통해 만나보셨던 션 스트릭랜드 대 나스루딘 이마보프의 경기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요. 션 스트릭랜드가 공교롭게도 2022년 마지막 옥타곤과 2023년 첫 옥타곤을 연이어서 출전한 선수가 됐습니다. 2경기 이어서 출전하게 된 션 스트릭랜드, 지난 경기는 사실 아쉽게 패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주요 장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두 선수가 모두 이 체급이 아니었잖아요. 라이트 헤비급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감량을 하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두 선수 파운드 차이가 좀 꽤 났어요. 네, 원래는 이마보프와 가스텔럼의 미들급 경기였는데 가스텔럼이 그 파이트 위크 주간에 아웃이 되면서 션 스트릭랜드가 긴급 투입이 됐고 또 체급을 맞추기 어렵다 보니까 라이트 헤비급으로 진행이 된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 만큼 이제 또 이마보프의 또 밀접한 움직임이 더 돋보이지 않았나 경기 초반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초반에는 확실히 이마보프의 기민한 움직임이 돋보였던 경기였는데 이게 4주 만에 경기를 다시 치르면서 컨디션조차도 쉽지 않아 보였던 션 스트릭랜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일단 경기 끝나고 모든 파이터들이 그렇지만 충분한 휴식도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원래 스피드가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션 스트릭랜드인데 더욱더 좀 이렇게 경기 초반에 좀 굼뜬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좀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마보프가 보여줬던 것은 기민한 움직임. 그렇지만 승리를 가져간 건 션 스트릭랜드였습니다. 이유는 확실하게 좀 경기 운영을 5라운드까지 가져갈 수 있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이마보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가 첫 본인의 커리어 역사상 처음으로 UFC 메인 이벤트, 더 나아가서 4라운드 이후로 진행되는 챔피언십 라운드를 처음 경험하는 경기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스피드는 이마보프가 가져갈 수 있었지만 압박을 꾸준히 가하면서 한 번씩 카운터를 날렸던 모습 돋보였는데 테이크다운도 시도도 많이 했고 많이 카운터가 들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초반에는 그 이마보프의 기민한 움직임이 좀 돋보였던 경기였어요. 하지만 션 스틱랜드는 꾸준히 계속해서 본인의 그 압박을 가져갔었고요. 또 압박이 통하다 보니까 이마보프가 나오는 타이밍에 또 좋은 카운터를 통해서 많은 유효타를 맞춰 나갔던 스틱랜드입니다. 네, 원래 션 스트링랜드의 스타일이 서두르지 않고 상대를 천천히 침몰시키는 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5라운드가 더욱더 유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다가 이 운영 능력, 확실하게 스피드를 제압한 타이밍이 돋보였죠. 네, 정순주 아나운서께서 말씀해주신 그 션 스틱랜드의 슬로우 스타터 성향, 천천히 상대를 잠식해 나가는 그런 경기 운영이 돋보였던 오늘의 경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연패 탈출을 노렸던 베테랑과 상승세 다크호스의 만남이었습니다. 션 스트링랜드가 연패 중이었고요. 이마보프가 최근 3연승이었지만 운영 능력이 좋았던 션 스트링랜드가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5라운드 만장일치 판정승으로 션 스트링랜드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왜 스트링랜드가 좀 잘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경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최근 뭐 션 스틱랜드가 2연패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 패배를 당했던 알렉스 페레라는 현 챔피언, 뭐 제라드 캐로니어는 또 랭킹 3위의 강자지 않습니까? 네. 본인보다 랭킹이 낮은 선수를 상대로는 본인 특유의 경기 운영이 잘 통하고 그걸 통해서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준 경기였고요. 또 오늘 경기가 라이트 헤비급으로 진행이 된 만큼 션 스틱랜드가 또 과거 웰터급으로 활동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UFC 내에서 웰터급, 미들급, 라이트 헤비급 이렇게 좀 세 체급에서 승리를 거둔 기록을 또 세우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컨디션 조절도 4주 만에 이뤘기 때문에 이 조절 능력까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션 스트링랜드 선수에게는 좋았던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코메인 경기입니다. 데니게 대 데이먼 잭슨인데 데니게 선수는 좀 한국 팬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정찬성 선수와 또 인연이 있었거든요. 정찬성 선수가 그 경기를 이기고 또 블랙벨트를 받았었는데 이 데니게 선수가 지금 4연승 중인 데이먼 잭슨 선수를 만났습니다. 결과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하이라이트 보시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데니게가 3연패 중이었기 때문에 상승세의 흐름은 4연승의 데이먼 잭슨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 이 경기는 뭐 데니게가 벼랑 끝에 내몰린 경기였죠. 네. 그러니까 데니게가 2020년 이후로 항상 랭킹에 진입했던 선수와 경기를 했었는데 현재 지금 3연패를 기록한 만큼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언랭커와의 경기를 가졌던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잭슨이 좀 공격적이었지만 다리가 풀리는 모습 보였었고요. 자, 계속해서 데니게 선수가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던 1라운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데이먼 잭슨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그래플러 성향의 선수입니다. 그런 만큼 본인의 전진 압박을 거고 근거리에서 그래플링 싸움을 거는 게 주목인 선수인데 데니게 역시도 뭐 그래플링이 뛰어나기도 하고 또 그 중근거리에서 펀치 능력이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러한 데니게의 장점이 두드러졌던 경기였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데이먼 잭슨 선수가 그래플러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2라운드에 외리어 그래플링을 시도한 것은 데니게 선수였고 데니게 선수가 확실하게 2라운드 좀 흐름을 가져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먼 잭슨이 전체적으로 뭐 엄밀히 말씀드려서 데니게를 상대로 활용 가능했던 무기가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플링을 시도하기에는 또 데니게의 그래플링도 만만치가 않았고 특히나 타격에서의 그 레벨 차이가 났어요. 오늘 경기를 통해서 데니게가 본인이 확실히 그 패더급 랭크로스의 기량을 갖추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데니게 선수가 인파이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고 카운터를 노리던 데니게 선수의 모습이 보였었고 다양한 타격으로 공격하는 모습까지 좀 인상적이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데니게도 인파이터 성향으로 중거리와 근거리가 강점인 선수죠. 또 데이먼 잭슨도 그래플링이 강점이만큼 저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또 데니게 또 정확한 카운터 펀치가 터졌었죠. 네, 결국 이렇게 또 2라운드 KO 승으로 승리를 가져갔던 데니게 선수인데 사실 저는 데니게 선수가 경기 운영하는 걸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좀 신중하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게 연패 중이었고 그만큼 좀 랭킹 탈락 위기에 몰렸었던 데니게 선수였기 때문에 신중하게 카운터를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데니게가 또 꽤나 터프한 파이터로 잘 알려져 있는 선수죠. 그러니까 그전 경기들 같았으면 이 정도의 기세를 잡았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인 만큼 지금 3연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한 경기 운영을 보여준 데니게였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데니게 선수가 굉장히 감격적인 모습까지 보이면서 본인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도 알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데니게 선수가 3연패 늪에서 빠져나오면서 승리를 가져간 경기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분명히 그 전에 승리와 연패의 흐름은 확실하게 데이먼 잭슨이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데니게 선수가 2년 동안 또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조금 더 신중하게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결국 랭커의 위험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 데니게가 이 랭커의 위험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이게 뭐 아무래도 이게 수준차가 난 경기다 보니까 이거 데이먼 잭슨이 너무 약한 상대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데이먼 잭슨이 무려 4연승 중이었던 엄청난 상승세를 구하고 있던 선수였죠. 네, 사실 데이먼 잭슨이 4연승에 비해서 팬들에게 좀 임팩트가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로 본인이 확실하게 올라서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이번 경기를 승리했다면 당연히 데이먼 잭슨이 랭킹에 진입을 할 수가 있었던 경기였죠. 하지만 데니게가 랭커로서 진입하기 위한 그 실력이 정말 이게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는 것을 또 오늘 경기를 통해서 보여줬고요. 역시나 또 데니게 뭐 그래플링도 강하지만 굵직한 펀치가 강점인 선수잖아요. 그 강점을 확실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데니게의 묵직한 펀치가 들어가면서 2라운드 KO 승으로 데니게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데니게 선수 데이먼 잭슨의 5연승 행진을 저지했고요. 본인의 3연패도 끊어냈습니다. 데니게 선수가 확실하게 랭킹 탈락의 위기에서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이제 4연승 구가를 하면서 랭킹에 진입할 수 있는 그 상대를 만나게 되는데 확실한 레벨 차이를 보여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랭킹 방어에 성공을 하면은 통상적으로 다음 경기는 본인 랭킹과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선수를 상대하기 마련이죠. 네, 그렇습니다. 데니게 선수 결국 이렇게 2라운드 데이먼 잭슨을 상대로 KO 승을 가져가면서 본인의 위치를 조금 더 확고하게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3경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마르 누르마 고메도프 대 이하오니 바르셀로스의 경기인데 이 우마르 선수가 이름이 참 어려워요. 네, 이 카프카스 산맥 쪽의 선수들이 이름이 어려운 선수가 너무 많아요. 네. 또 대표적으로 또 메랍 드발리시빌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누르마 고메도프의 이 이름이 유명한 게 하빕
하빕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하빕의 사촌 동생인데 이 또 팀 하빕의 이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마르 선수가 하빕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강력한 선수인 게요. 15전 전승이라는 기록을 달리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11살이나 많은 하오니 바르셀로스를 만났습니다. 자, 젊은 피냐 베테랑이냐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됐을지 한번 보시죠. 네,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빕 팀이 대단했던 걸까요? 1라운드부터 두 선수 참 공격적으로 나왔는데 우마르가 흐름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뭐 전 세계 MMA 씬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또 주목도가 높은 가문이 또 누르마고메도프 가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문의 선수답게 경기 초반부터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마르를 보면은 킥과 스텝으로 좀 자리를 잡으면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바르셀로스가 좀 들어가기 쉽지 않다라는 느낌 확실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격투기 팬분들이 일단 누르마고메도프라는 그 성을 쓰면은 일단 그래플링에 중점을 둔 선수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우마르 누르마고메도프가 오늘 보여준 모습은 그래플링보다 어떤 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게 하오니 바르셀로스가 브라질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인 만큼 과연 누르마고메도프의 그래플링이 통할지도 궁금하긴 했었는데 워낙에 타격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또 타격 위주로 경기 운영을 들고 나왔던 우마르입니다. 그럼 일부러 좀 상대를 의식하고 전략을 짰다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하오니 바르셀로스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의 레슬러고 그래플링에 강점인 선수다 보니까 우마르 누르마고메도프는 굳이 뭐 그래플링 섞을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타겟에서 보면 확실히 이런 식으로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기 운영을 들고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1라운드 25초를 남겨두고 이렇게 우마르 선수가 1라운드 KO 승을 가져갔습니다. 참 타격이 쉽지 않았던 하오니 바르셀로 선수인데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도 보였지만 결국에는 우마르 선수의 킥과 타격이 먹혔네요. 그러니까 이 우마르 누르마고메도프의 그 KO가 정말 대단한 게 하오니 바르셀로스가 20전에 가까운 전적을 보유하면서 단 한 번도 그 KO 패배가 없는 터프하고 내구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 상대로 이렇게 멋진 KO를 뺏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우마르 선수를 공부를 하면서 하빕 선수와 마찬가지로 그래플러다. 아까도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그래플러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그라운드 기술을 좀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타격도 15전 전승답게 완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이제 누르마고메도프 가문이면은 어쨌든 간에 뭐 그래플링에 의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거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계셨을 텐데 오늘 그 우마르의 경기를 통해서 타격 능력 역시도 굉장히 출중하다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본다면 그래플러 탈을 쓴 타격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 봐서는 이건 뭐 그래플러가 아니라 뭐 타격가였어요. 실제로 우마르 누르마고메도프가 테이크다운을 시도한 거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오히려 하오니 바르셀로스의 그 태클을 방어를 하면서 타격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이제 뭐 우마르 선수의 경력을 정리를 할 때 타격가 한 줄 제대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게 펀치도 펀치지만은 그 스텝과 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너무나 까다로운 거예요. 특히나 이 지금 뭐 니킥에 이은 펀치 콤비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이제 UFC 레전드인 그 료토마치나도 자주 활용하던 기술이거든요. 근데 료토마치나는 전형적인 타격가예요. 그런 타격가들이 애용하는 기술을 또 멋지게 보여주면서 KO까지 거머졌던 우마르입니다. 니킥과 타격의 콤비네이션은 좀 상대를 어떻게 좀 방심하게 만드는 걸까요? 일단은 니킥을 통해서 복부 쪽으로 신경이 쏠리게 되니까 가드가 내려오게 되죠. 그 가드를 꿰뚫는 그 안면 펀치를 통해서 이제 KO를 뺏는 특히나 이런 기술을 쓰려면은 타격에서의 그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만큼 우마르가 엄청난 밸런스를 갖고 있음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정말 그래플링 시도를 할 필요도 없이 KO승을 가져간 우마르 선수 16전 전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 모두 만나봤고요. 오늘 메인 카드 결과 어떻게 됐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마르 선수가 1라운드 KO 승을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 벤턴급이었고요. 이 경기 여성 벤턴급에서는 패닝턴 선수가 3라운드 판정승을 가져갔고요. 이 3경기 미들급에서는 또 코필로프 2라운드 TKO 승을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도 상당했죠. 네, 이 경기도 굉장히 멋진 경기였던 만큼 또 다시 보기를 또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4경기 패더급에서는 데니게 선수가 2라운드 KO 승을 가져갔고요. 5경기 라이트 헤비급에서는 션 스트릭랜드가 5라운드 만장일치 판정승을 가져가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렇게 메인 카드 결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 알려드릴 시간인데요. 이 UFC 283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매치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페레이라입니다. 만약 페레이라가 이기게 되면은 40대에 두 차례나 왕자에 오르는 특별한 역사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일단 글로버 테세이라는 43살에 처음으로 챔피언에 등극을 했죠. 그리고 원래 UFC 282에서 유리 프로아치카와 경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프로아치카가 어깨 부상으로 아웃이 되면서 그 경기를 아쉽게 또 못 가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테세이라를 만나게 되는 건 자마힐이고요. 메인 이벤트는 대단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피게레도와 모레노의 4차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지난 경기 지난 타이틀전에 또 무승부가 되면서 챔피언석이 또 공석이 됐잖아요. 얀블라우비치 대 마고메드 앙칼라이에프의 경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같이 중계를 또 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2022년도 마지막 넘버링 대회였죠. 원래 이런 식으로 타이틀전에서 무승부가 되면은 특히나 이제 타이틀이 공석인 상태에서 무승부가 되면은 재대결을 하기 마련인데 CEO인 그 데나 화이트가 이 경기를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네. 네, 지루했다고 싫어하다 보니까 테세라와 자마힐의 경기를 UFC 282 기자회견, 그러니까 UFC 282가 끝난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를 하면서 성사가 되게 됐습니다. 테세이라가 6월 이후에 옥타곤에 오르지 않았고요. 어쩌면 이 경기가 또 그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챔피언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은퇴를 할 것이냐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네, 이 테세이라가 이제 한국 나이로 45살이거든요. 여기서 또 이제 또 타이틀전을 다시 한번 치르게 되면서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은 테세이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인 이벤트 대단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코메인 이벤트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입니다. 피게레도와 모레노 4차전 두 선수 3번 만나서 1승 1무 1패였거든요. 이제는 승부를 가려야 할 때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UFC 플라이급은 과거에 폐지설이 나올 정도로 비인기 체급이었죠. 네. 하지만 이 데이비슨 피게레도와 브랜든 모레노의 그 라이벌 관계가 플라이급을 좀 정착시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플라이급의 역사도 같은 라이벌 관계인데 지금 현재 뭐 1승 1무 1패로 동률이에요. 과연 피게레도와 모레노가 4차전을 통해서 누가 더 우위를 가져갈지가 기대됩니다. 두 선수의 능력이 그만큼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많이 상대를 무너뜨릴 전략을 가지고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UFC 283 정말 여러분들 놓치면 후회하실 것 같죠? 눈 크게 뜨고 그날을 기다려 보시길 바라면서요. 자,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FC 파이트 나이트 정말 명승부들 오늘도 많았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 어떤 경기가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으시나요? 그 경기 꼭 돌려보기 해보시기를 바라면서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분데스리가 슈투트가르트 대 마인츠 TVN 스포츠